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내륙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는 임실과 무주 200, 진안 220, 익산 640m 등입니다. 아침 기온은 정읍 6도, 전주 8도 등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부터는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20도에서 2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들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등학생 3명이 차량 석 대를 훔쳐 9시간 넘게 무면허 상태로 몰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경찰차 2대를 들이받고 결국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도주하던 검정색 승용차가 경찰차로 가로막히자 멈춰섭니다. 승용차 조수석에서 10대 남성 1명이 황급히 뛰어나가고 경찰이 그 뒤를 바짝 쫓아 달려갑니다. 남아있던 검정색 승용차는 경찰차를 따돌리고 10여 미터를 더 도주합니다. 운전석에 있던 10대 남성은 차를 버리고 맨발로 달아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승용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2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입니다. 이들은 전주, 김제, 군산 등지를 훔친 차량으로 9시간 넘게 운전하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선후배 사이로 그제 새벽 3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군산시 지곡동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 석 대를 잇따라 훔쳤습니다. 문이 잠겨지지 않은 차량을 물색해서 그 차량 내에 금품을 절취하고 또 차량 내에 보관된 키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어서 차량들을 3대를 절취한. 이들은 훔친 승용차 석 대 가운데 한 대는 길가에 버리고 나머지 한 대는 나중에 몰겠다며 인근 주차장에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15분의 추격 끝에 2명을 붙잡고 나머지 1명은 인근 찜질방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시의 공영주차장이 한 건설업체의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조성한 지 1년도 안 되는 공영주차장을 왜 건설업체에 넘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허술한 건축 행정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중화산동 주택가에 자리 잡은 1,300제곱미터 규모의 공영 주차장입니다. 토지 소유주인 전주시가 지난해 7월 5천만 원을 들여 무료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 건설업체가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재개발 예정 부지에 공영 주차장이 포함되면서 이곳 주차장이 도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1년도 안 된 공영 주차장을 건설사에 넘기는 게 특혜나 다름없고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반발합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아니면 저는 그 행정이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 이 주차장 없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공사비가 뭐 겁나게 들었는데 이것을 1년도 안 돼서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세금 낭비고. 공영주차장 부지는 지난 1987년에 도시계획 도로로 고시된 곳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난해 이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주변 대지에서 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되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전주시는 재개발이 진행되면 주차장이 도로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아파트 건설 업체에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 규모 자체의 주차장을 해달라고 공문은 그런 식으로 보냈는 거죠. 하지만 주민들은 지금의 주차장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면서 이 주차장을 그대로 놔둔 채 재개발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차장 존치를 원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주차장 부지를 건설업체에 팔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 바람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단지 사업의 핵심은 전북도민과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인데요. 먼저 추진되는 태양광 단지에 전북도민과 지역업체가 얼마나 어떻게 참여할지가 결정됐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구성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관협의회가 석 달간의 논쟁을 거쳐 새만금 태양광 단지 사업에서 전북도민과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전북도민만 참여하는 지역 주도형을 300메가와트에서 500메가와트로 늘렸습니다. 대신 새만금개발공사 주도형과 내부 개발형을 각각 100메가와트씩 줄였습니다. 여기에 새만금공사 주도형과 한수원 주도형, 내부 개발형의 일부도 전북도민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2,400메가와트의 31%인 744메가와트에 주민이 참여하게 됩니다. 최대 이율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선이 전체의 한 30% 비중이 맞다고 저희들이 이제 금융 전문가들하고 판단한 겁니다. 지역 주도형 500메가와트 가운데 100메가와트는 산업과 고용 위기 지역인 군산 몫입니다. 나머지 400메가와트는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주민 참여 방식과 지역기업 참여율 등을 결정합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244메가와트에서는 한 명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투자하면 15년 만기로 연 7%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민관협의회는 또 시공에서 지역기업의 참여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기업 참여율은 지금 그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준용해서 지역기업이 시공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민관협의회가 어렵게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어민 피해 보상과 기금 마련, 해수요통에 따른 설계 변경, 그리고 풍력 사업의 주민 참여 등 다른 안건을 두고 민간위원과 정부, 전라북도 위원 사이에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만금 송전선로를 놓고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한전 측이 10년이 넘도록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주민들이 한전이 제시한 보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11년 만에 갈등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 인피면 군산 변전소에서 새만금 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송전선로입니다. 34만 5천 볼트의 고압 전선이 77개 마을을 지나갑니다. 새만금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환경 파괴와 건강 악화 등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법정 싸움까지 이어지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어 온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이 공사 11년 만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77개 마을 가운데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마지막까지 반대해온 5개 마을이 한전과의 보상 협상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한전이 제시한 마을을 우회하는 대안 노선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새만금에 4기가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치면서 송전 철탑이 새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기존 철탑의 옆으로 가지 않고 저희가 주장했던 대안 노선, 만경강 방수제 쪽으로 간다고 하길래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고 우선 합의를 한 겁니다. 새만금 송전 철탑 문제가 가까스로 해결됐지만 11년이란 긴 세월 동안 주민들이 입은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올해로 20살, 이제 성년이 된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52개국 26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되는데 영화제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도 열립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독립영화축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개막식은 저녁 7시부터 배우 최원영과 한예리의 사회로 전주 영화의 거리에 마련된 전주돔에서 열립니다. 개막작은 10대들의 성장 영화인 클라우디오 조반네시 감독의 나폴리 작은 갱들의 도시입니다.
감동적인 성장 스토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이탈리아의 도시의 풍경과 더불어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줄 것 같습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52개 나라 262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저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독립 대한 영화의 엑기스들,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모았고요. 또 저희가 전주 라운지에서 여러 가지 스타워즈 전시라든가 또 그다음에 공연들 또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화제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뉴트로 전주에서는 그동안 전주국제영화제를 거쳐간 국내외 감독들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화제 기간 이곳 영화의 거리에서는 유명 배우와 감독을 만날 수 있는 토크 스테이지를 비롯해 뮤지션들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버려진 공장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팔복예술공장에서도 영화 포스터 전시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마련됩니다. 영화와 함께 맞는 20번째 전주의 봄이 영화팬과 시민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오는 10일 고창에서 개막하는 제56회 도민체전을 앞두고 고창군이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완주 둔산 영화도서관이 5년 연속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정윤성 기자입니다. 태권도와 유도, 탁구 등 38개 종목에서 만여 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는 제56회 도민체전. 이번 대회 개최지인 고창군이 오는 10일 도민체전 개막을 앞두고 행사장 운영 계획과 안전관리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합니다. 완주 둔산 영화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기류의 인문학 공모 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2달 동안 착한 집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10차례에 걸쳐 강연과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오칠과 도구 만들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이 오칠 공예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은 이번 교육은 오칠과 도구 만들기 분야 6개 과정에서 오는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목공 기술에 대한 그 전반적인 대중에게 인식을 시키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목공 기술의 어떤 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시청각 장애인용 텔레비전을 무료로 보급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시청각 등록 장애인으로 이달 말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대 총장 선거에 민주평화당 고위당직자 개입설과 관련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총장 선거에 여전히 적잖은 의혹이 남아있는 가운데 평화당의 당직자가 몸통으로 지목됐다면서 사법기관은 정치권 압력이나 배후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김제시 용지면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6월부터 올해 말까지 김제시 용지면의 축산단지에 155억 원을 투입해 가축 분유 처리 시설에 탈취와 밀폐 설비를 설치하고 축산농가에는 안개 분무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제시 용지면 외에 축산 냄새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11개 시군 23개 지역에 31억 원을 투입해 축산농가의 시설을 개선하고 농가에 냄새 저감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백제시대에 조성된 뒤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는 정읍시 고부면의 고사부리성에서 백제시대 성벽이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고사부리성 발굴조사에서 길이 45m, 높이 3.5m의 백제 석축 성벽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각각 수리한 형태와 각종 토기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JB금융지주가 올 1분기 975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JB금융지주는 1분기 당기 순이익 규모가 지난해보다 10.6%가 늘어난 것으로 분기 규모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북은행은 지난해보다 4.3%가 늘어난 260억 원, 광주은행은 0.4% 증가한 453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